돈을 쓰는 만큼 초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남을 위해 쓰라고요? 1화부터 8화까지 보고 빠르게 리뷰해 드릴게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남자 강상웅. 그의 인생은 어느 날 아버지의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줄 게 있다. 그렇게 집으로 불려간 상웅은 아버지로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듣게 되죠. 또 초능력의 상속. 상웅이 물려받은 능력은 아주 특이합니다. 돈을 가진 만큼 힘이 세지고 다쳐도 금방 회복하고 심지어 하늘도 날 수 있는 능력. 무빙의 조인성, 류승룡, 김성균의 능력을 한 몸에 다 몰아넣은 느낌인데요. 문제는 단 하나. 초능력을 쓰는 만큼 가진 돈이 사라진다는 것. 말 그대로 현금이 곧 생명력입니다. 이 능력은 상웅의 집안의 선조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힘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엔 탐관오리에게 맞서 백성을 구했고 일제강점기엔 독립운동에 쓰였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억압에 맞서 싸웠던 능력. 늘 정의를 위해 쓰였던 힘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일에 돈을 쓰다 보니 가난까지 함께 상속되었다는 사실. 상웅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IMF 직격탄을 맞고 집안이 기울어 심지어 아들의 저금통까지 손을 대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뭐 저런 아빠가 다 있나 싶었는데 그 모든 행동이 누군가를 돕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너나 내 엄마가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하고 도운 거야.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 능력의 특성상 상웅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뛰지도 않고 힘도 쓰지 않고 가능한 한 초능력을 쓰지 않으며 살아야 했죠. 그 결과 사회생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얍삽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평생 모은 갯돈 3천만 원을 상웅에게 건넵니다. 그 돈이면 딱 모자랐던 아파트 계약금이 채워지는 상황. 기쁜 마음에 여자친구 민숙에게 전화를 걸며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 순간 바로 옆에서 2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합니다. 버스 한 대가 한강으로 떨어지기 직전 사람들을 가득 태운 채 간당간당한 상황. 상웅의 손에는 지금 막 받은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돈이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쓰는 순간 집은 날아갑니다. 결국 상웅은 3천만 원 전부를 태워 사람들을 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죠. 아무도 상웅이 초능력자인지 모르니까요. 119에 신고부터 해야죠. 저라면 외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쉽게 할 수 없는 선택이었죠.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다는 것. 상웅의 활약은 뉴스에 나오고 순식간에 유명해집니다. 이를 보고 초능력자 협회 그리고 초능력을 돈벌이로 쓰는 집단. 범인의 모두 상웅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상웅은 오히려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고 아버지가 남긴 명함 정자대부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아버지가 30억의 빚을 남겼다는 것. 정자대부 사장은 상웅이 정말 초능력자인지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아버지 빚 30억과 테스트 비용 500만 원을 상웅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대신 한마디를 덧붙이죠. 죄송하면 내 딸이랑 결혼을 해. 딸은 나오지도 않는데 계속 우리 사위를 외치는 사장님. 아마도 범인회로부터 상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범인회는 초능력자를 잡아다 능력을 추출해 앰플로 보관하는 집단입니다. 그걸 시중에 상용화해서 큰 돈을 벌려는 속셈이죠. 불을 다루는 초능력자 화진을 납치해 능력을 뽑아내고 그 능력을 임상실험 겸 비서기실장에게 주입합니다. 그 결과 완전 터미네이터 탄생. 그리고 범인회는 상웅의 능력이 현금 기반이라는 걸 알게 되자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심지어 상웅을 잡으려고 민숙의 친구 결혼식장까지 쳐들어와 불을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죠. 아버지는 주의사항을 알려줬습니다. 적금이랑 청약은 절대 깨지 마라. 하지만 상웅은 민숙을 구하기 위해 청약을 깨고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그 와중에 불타는 결혼식장에서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은 솔직히 좀 이해 안 됐습니다. 얼른 대피하고 안전한 곳에서 프로포즈를 해야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하는 타이밍에 그 범인회의 불스는 초능력 가진 기실장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거죠. 돈이 거의 바닥난 순간 대한 초능력자 협회가 등장합니다. 변호인 술을 마신 만큼 초능력 사용 빵미 먹은 칼로리만큼 염력 사용 빵 먹으면서 초능력 쓰고 칼로리도 소모된다니 이 캐릭터는 진짜 탐나더군요. 범인회는 끈질기게 상웅을 공격해오고 일단 휴전을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상웅은 결심합니다. 있을 데도 없는 초능력 팔아버리기로. 범인회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합니다.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 40억 165만 원. 너무 많이 부른 것 같다가 상대가 바로 오케이 하자. 좀 더 불을 걸
걸 하는 모습이 귀엽습니다. 하지만 나쁜 놈들은 끝까지 믿으면 안 되죠. 돈 가방은 주지만 상웅을 수술대에 앉히고 능력 추출 후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은 없었고 능력만 뺏고 죽일 작정이었던 거죠. 그 순간 변호인과 빵미가 연구소에 침입해 금고에서 서류를 챙겨 탈출합니다. 40억 가방 챙기려는 긴급한 순간에 전화가 와서 놓쳐서 좀 아쉬웠지만요. 범인의 수장 조원도는 아들 조나단에게 상웅을 잡으라 명령합니다. 이 집안 남매끼리도 서로 죽이고 싶어하는 관계입니다. 조나단은 버스 사고부터 모든 악행의 주범이었죠. 상웅의 초능력을 쓰게 하려고 일부러 조나단이 사고를 낸 거였어요. 상웅은 범인회의 모든 자금이 있는 김해은행에서 무한돈 충전하고 조나단과 최후의 싸움 중 갑자기 기절하고 눈을 떠보니 형사 차안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알고 보니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초능력자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수록 수명이 줄어 능력을 포기하고 형사가 된 인물이에요. 조나단은 민숙을 납치하고 상웅을 유인합니다. 돈이 떨어진 상웅은 폭탄이 든 엘리베이터에서 조나단과 함께 사망합니다. 사인은 돈이 없어서 히어로물에서 주인공이 죽다니 말이 안 되는 전개인데 형사는 상웅이 죽기 단 1분 전으로 시간을 되돌립니다. 민숙은 상웅에게 돈을 쥐어주고 상웅은 다시 살아납니다. 조나단도 아빠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나 모든 초능력 앰플을 맞고 괴물이 되어 도시를 초토화시킵니다. 상웅은 돈이 떨어져 힘을 못 쓰게 되자 주민들이 돈을 던지며 응원합니다. 뭔가 만화 느낌이었어요. 그 돈으로 최후의 일격을 날립니다. 물질 만능주의 세상범인에는 법의 심판을 받고 그 많은 돈은 사회에 환원하게 됩니다. 상웅과 민숙은 드디어 집을 사고 민숙이 말하려던 재밌는 이야기는 바로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과 결합한 히어로물로 재미있는 설정은 분명 있지만 영웅조차 돈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설정은 조금 씁쓸하네요. 두 번 볼 작품은 아니고 비판적인 시각은 내려놓고 만화 보듯이 편하게 본다면 재밌게 볼만한 드라마였습니다. 이상 드라마피아의 캐셔로 원작 몰아보기였습니다.